자, 그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 보세요. 이제 등기 유효 요건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등기 효력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유효 요건이에요. 자, 근데 10분 한번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등기부 딱 그려놓고요.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물어보죠. 그때 유효 조건이 뭐가 있어요? 유무효 판단 기준. 대충 찍는다? 아, 그건 큰일 나. 자,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뭔가 하면, 자, 이제 흔히 이렇게 써요.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물어보죠. 그때는 이제 그 유효 요건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뭔가 하면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죠. 두 번째 이제 등기부의 기록이 돼야죠. 두 개. 세 번째는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야 돼요. 요 세 개 묶어서 유효 요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요 유효 요건을 책을 보시면 책에 두 개로 잘라놨어요. 자, 보세요. 거기 책 보세요. 215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형식적 유효요건 돼 있죠. 가로 속에 절차적 유효요건 돼 있죠. 그 우리가 등기에서 형식적, 절차적이 나왔다. 이거는 무슨 법? 형식적, 절차적 나오면 부동산 등기법. 절차법이가 부등법이지. 부등법이고 그 다음 장 가시죠. 그 다음 장 가시면 자 218페이지 그 3번에 보시면 자, 실체적 유효권, 또 다른 말로 실질적 유효권 돼 있죠. 그럼 이제 등기에서 우리가 실체법, 실질적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요게 민법. 요게 이제 민법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자르셔야 돼.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등법상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민법상인데 한번 구분해 볼게요.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 돼 있고요. 이제 등기 유효권. 유효권은 크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할 것. 이 세 개를 이제 두 개로 잘라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형식적 유효권 돼 있죠. 형식적 유효권. 다른 말로는 절차적. 여기서 자 기억하세요. 형식적. 요게 이제 무슨 법이다? 절차적. 이제 부동산 등기법. 여기는 부등법에 관련되는 이제 유효 요건이에요. 등기법 관련된 사항. 자, 그럼 첫 번째 등기법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거 나올 거예요. 등기법에는 각하사유라는 게 있어요. 각하사유. 각하사유란 말은 등기부 기록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예요. 등기법상 유효가 되려면은 각하사유에 해당해야 돼요?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서 각하사유 X 이렇게. 근데 이제 또 하나 각하사유가 문제가 있어요. 각하사유가 현재 법률에 몇 가지? 11가지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럼요. 자, 간단하게 첫 번째 29조 1호 위반 기억나세요? 1호 위반은 뭐다? 요 관할 위반 그랬어요. 관할이 틀린 경우 안 받아줍니다. 또 이제 29조 2호 위반. 2호 위반은 이렇게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당연히 등기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호 2호 그럼 나머지 묶어요. 3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3호에서 11호.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각각 사유는 일단 3개로 이렇게 자르세요. 아, 3개. 그래서 다시 29조 1호 위반은 뭐다?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나머지 3호 이하는 묶어서 다 묶어서 절차 위반 그럴 거예요. 각하사유예요. 그럼 하나 들어보세요. 만약에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29조 1호 2호 위반 1호 2호 위반 등기는 당연히 등기해주면 안 되죠. 모르고 1호 2호 위반을 등기부에 등기해버렸어요. 그러면 29조 1호 2호를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뭐다? 자, 관할 위반에다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죠. 이거는 등기해도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또 절대 무효니까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보세요. 지금 3호 이하는 좀 제가 절차 위반 그랬죠. 그러면 절차 위반 등기는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만약에 3호 이하인데 모르고 등기부에 등기했어요. 그럼 그 등기 효력은 뭐예요? 요거는 따져봐야 돼. 그래서 보세요. 절차 위반이죠. 그래서 3호 이하를 등기했는데 따져보니까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이제 부합을 하면 이때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잘라야 돼.
29조 1호 2호. 나머지 3호 2 이렇게. 다시요. 여기 보세요. 자, 29조 1호 위반 뭐다?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만약에 모르고 29조 1호 2호 위반인데 모르고 등기부에 등기했다.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등기 나중에 발견하면 어떡한다? 직권말소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등기를 잘못한 경우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3호 이하예요. 3호 이하는 절차 위반입니다. 그러면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이제 3호 이하를 모르고 등기했다. 등기하면 어떡한다? 실체관계를 따져봐서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을 하면 이때는 유효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단골 지문입니다. 이렇게 각하사유.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등기부에 이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기록이 돼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또 보세요. 그럼 등기부에 등기 딱 했어요. 근데 이 등기가 나중에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세 번째 등기의 부적법 말소. 그러면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돼야지. 자 보세요. 그러면 존속하니까 이제 여기는 무슨 등기할 대상이다? 그렇지. 말소 회복 등기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포인트 부적법 말소 이렇게. 자, 이건 책에 줄 하나 그렇게 있어요. 일단 215페이지 다 읽어 보셔야 돼요. 그 2번에 1번이 29조 1호 위반이죠. 관할 위반. 2번이 등기할 사항이어야 한다. 2호 위반. 나머지 3호 이하가 절차 위반 이렇게. 그 세 개, 1, 2, 3 세 개가 이제 앞에 나왔던 각각 사유 파트입니다. 이렇게. 됐죠? 보시고 그 다음 장. 자, 등기 기록의 기록,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216페이지 4번에서 양가로 2번 보세요. 등기의 불법 말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보세요.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자, 줄 보세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가 편성한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 발소된 경우에 권리자는 회복 등기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 주로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존속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발생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고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적법 말소. 자, 또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민법 시간에 이중 등기라는 말? 자, 이중 등기가 뭐예요? 한 개의 등기부에 한 개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 가끔 웃으세요. 설마 그런 사건이 어디 있다고 맨날 저렇게 하냐? 엄청 많아요. 자, 봐요. 자, 뭔가 하면 자, 여기가 이제 자 보세요. 서초동 100번지입니다. 자, 서초동 100번지 등기부인데 보세요. 옛날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죠. 종이 등기부요. 보통 이렇게 해요. 그 뭔가 하면 옛날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인데 보통 종이 등기부를 보통 1000매단위로 묶어요. 바인더로 이렇게 1000매단위 좀 묶어놨습니다. 누가 이제 서초동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떼러왔어요. 그럼 등기한이 속어 들어가서 바인더를 딱 뽑아가지고 풀어야죠. 100번지 등기 딱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등본은 주고 원본은 잘 꽂아놔야죠. 근데 잘 꽂아 안 꽂아요?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이제. 그래서 휙 던져놨어요. 나중에 꼽지 뭐 휙. 근데 여기 어쩌지 하여 세상 밑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봐요. 바인더 한 개가 1000매가 넘어요. 등기부가. 그러면 한 개 빠져도 티 나요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누가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 또 때려왔어요. 들어와서 바인더 다 풀러가지고 등기하려고 보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등기한 이유 보세요. 이제 잘못을 이실직고 한다. 아니면 대충 하나 만든다. 그렇죠? 등기소에 근거 서류 있죠? 그걸 하나 만들어도 대수롭게. 그래서 이제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원본이냐. 등본 딱 만들어서 이제 등본은 주고 원본이냐 제자리차 잘 꽂아놨어요. 딱. 이제 아무도 모르지. 근데 얼마 지났어요. 대청소했어요. 이거 주웠어 누가? 어떻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꽂아버리겠죠. 그럼 두 개예요 등기부가.
이게 판례가 엄청 많아요. 이게 이중등기가. 그래서 판례가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요. 딱 이제 판례가 정착이 딱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중등기인데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중등기는 보세요. 우리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근데 100번지 토지에 등기부가 2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유효니까 두고 하나는 없애야죠. 그거 이제 판례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우선 100번지인데 표제부가 2개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표제부의 이중등기.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100번지에 표제부가 2개 있으면 이때는 어느 등기 유효일까요? 먼저 한 거, 실천에 부합하는 거. 자, 그렇지. 보세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이 표시에 대해서는요, 등기한도 유효를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게 유효입니다. 여기는 실체법설이에요. 실체법설. 근데 민법 시간에 요 얘기는 잘 안 해. 표제부 얘기는. 표제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갑구예요. 자, 갑구을구. 대부분 이제 갑구가 되겠죠. 자, 갑구을구의 이중등기. 오케이, 이제 갑구가 2개 있더라. 근데 문제 있어요. 그러면 갑구인데, 갑구에는 뭘 등기해요? 소유권에 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앞에 선등기부 소유자가 갑이고요. 후등기부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 똑같이 소유자가 갑이더라. 이때는 어떤 등기 유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동일인인데, 동일 명의인인데, 이게 당연히 선등기가 유효죠. 특히 원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앞에 게 유효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동일 명의인이 아닌 경우예요. 보세요. 그 뭔가 하면 앞에 등기본 소유자가 갑인데 후등기 소유자가 을입니다. 소유자가 달라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 을이야. 그러면 어느 등기 유효? 현재 게 을이다. 내가 자꾸 뒤로 밀고 있죠? 어느 등기 유효? 그래도 앞에 게 유효해요. 여기는 둘 다 절차법설이에요.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소유자가 똑같을 때는 당연히 앞에 게 유효죠. 이건 문제가 없어. 무조건 선등기 유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앞에는 갑이고 뒤에는 을이죠. 소유자가 틀리죠.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제 이거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소유자가 틀린 경우에 판례 이렇게 나와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그럼 어느 등기 유효? 선등기 유효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선등기 유효니까 선등기에다가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여기 이중등기인데 여기가 판례 결론입니다. 딱. 그래서 기억하세요. 흔히 시험은 여기가 잘 나와요. 갑구을구에서. 다시 이제 자, 동일 명의인 경우에는 어느 등기 유효? 당연히 선등기 유효다. 그리고 동일 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예? 그렇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그렇게 하시면 문제 안 져요.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는데 이렇게 해요. 뭔가 하면 우리 시간에 판례를 내잖아요. 그러면 판례는 원문을 그대로 줘요. 뭔가 하면 판례를 막 뜯어 고치면은 그 반드시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판례는 이제 보니까 이것도 유용한 판례예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요. 동일명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선등기 유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책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 거기 216페이지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양가로 2번 이중등기. 그리고 217 가면은 양가로 3번에 부동산 등기 규칙 한번 줄거보세요. 부동산 등기 규칙 요 말이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중복 등기 기록 정리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번 달은 안 볼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저거랑 유사한 케이스예요. 요거는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긴 체크만 해보세요. 부동산 등기 규칙 하나 체크하고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불러요. 중복 등기 정리라 부릅니다.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18페이지 3번 실체적 유효권. 자, 이제 첫 번째 형식적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실체적 나왔어요. 실질적. 자, 실체적 유효권. 또 올리세요.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실체적, 자, 실질적이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요게 이제 민법.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는
민법에 관련되는 유효권이에요. 그럼 또 봐요. 그러면 우리 흠에 하는 말, 민법에는 뭐가 나와요? 민법은 법률 행위가 나오죠. 이거 이제 법률 행위를 따져보는 부분입니다. 법률 행위를 이렇게. 그럼 첫 번째요. 일단 자, 민법상 유효가 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법률 행위와 등기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해야 유효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 보세요. 두 번째는 법률 행위랑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한다. 이 이제 불일치하는 형태를 잘라봐요. 첫 번째로 이제 질적 불일치라 나와요. 질적 불일치. 자, 보시고 요거는 예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요 질적 불일치는 크게 예를 3개 들어요. 첫 번째는 등기 주체 불일치라 불러요. 등기 주체. 자, 이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그런데 등기인이 모르고 병 앞으로 등기했어요. 등기했다. 다시 보세요. 자,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는데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무효? 당연 무효죠? 좀 주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당연 무효예요. 이게 몰라. 이를 등기 주체 불일치. 주체. 첫 번째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물어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요. 이번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했어요. 임차권 설정. 자, 보세요. 그러면 계약은 전세권 등기했는데 등기는 임차권 등기했더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을명의의 임차권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 봐요. 뭔가 하면 지금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각종 등기 제목이죠. 제목이 바뀌면 그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자, 근데 각종 등기 제목을 뭐라 불렀죠? 아까 우리가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요거는 이제 등기 목적의 불일치예요. 목적이 바뀌면 그 등기 당연 무효입니다. 이렇게 등기 목적. 요거 이제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이렇게. 자, 또 하나 보세요. 또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갑이요. 토지가 2개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2개 있어요. 10번지, 11번지 2개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요. 1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모르고 11번지에 했어요. 계약은 10번지에, 등기는 11번지에. 그럼 11번지, 요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무효? 당연 무효죠? 요건 그렇게 불러.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보세요. 요 이제 구분하세요. 제목 보세요. 일단 등기 주체는 당사자죠. 등기 목적은 뭐예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말소. 이게 지금 뒤 목적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면 다시 무효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기 등기 목적물 나왔죠. 그러면 등기 목적물이 뭐예요? 이게 대상이지, 대상. 그게 뭔가 하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예요. 등기 주체,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이런 사항이 바뀌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예요. 이렇게. 등기 주체,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그럼 이제 한 번 더 찔러 봐야지. 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1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11번지에 했습니다. 요거 민법 시간에 뭐라 부르던가요? 오표시 부에. 그치. 근데 오표시 부에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 자, 봐요. 민법에 나오는 오표시 부에는 뭔가 하면, 자, 들어보세요. 민법에서 오표시 무예 파트에서 착오 파트 나오는 건데, 오표시 무예죠.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요. 10번지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합의가 끝났어요. 근데 모르고 계약서에다가 11번지라고 잘못 적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몇 번째 체결됐어요? 11. 10번지지. 합의가 10번지 있었는데 합의를 10번지 했지.
계약서에 10일이라고 잘못 적었지. 그러니까 오표시는 해가 없다야. 그래서 오표시 무효예요. 근데 뭔가면 오표시 무효는 계약서의 문제예요. 요거는 그 계약서 가져와서 등기한 경우야. 그럼 매매계약이 10번째 체결됐으니까 실번제한 등기, 이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그래서 무효라고. 그래서 요거를 말하면요,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고개를 딱 흔들어요. 그렇지, 오표시 무효. 아니야. 오표시 무효에서 하나 더 나간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표시 무효는 뭔가 하면요, 계약서의 문제예요. 계약서를 잘못 적었다예요. 그래서 표시를 잘못한 거는 해가 없다예요. 합의가 10번째 있으니까. 근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합의가 10번째 있었으니까. 10번째 등기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오표시 무효에서 하나 더 나간 사건이에요. 한 발 더 나간 사건.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기 세 가지예요. 등기 주체,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자, 이런 사항이 바뀌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자, 하나 보셨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실적 나왔어요. 자, 이제 실적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양적 나와야지. 양적 불일치. 자, 또 이제 보세요. 흔히 요건 이제 전세권 예를 제일 많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줘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전세권 등기라는데 이제 법률 행위가 있었고, 자, 등기가 있는데 양자가 불차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전세권자죠. 을은 갑한테 뭘 줘야죠? 전세금을 줘야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7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등기한이 모르고 등기부에 1억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이럴 수 있어요. 예, 뒤바뀔 수도 있지.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1억을 지급했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었습니다. 요게 이제 양적 불일치예요. 따져봐야 되고, 보세요. 첫 번째,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7천을 줬는데 등기한이 1억 원을 적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요. 그렇지. 당연히 7천이지. 이거 1억 그러면 완전 그 강도의 그거 당연히 얼마 안 들어? 당연히 법률이 안 들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설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얘야. 봐요.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모르고 7천만 원 적어놨어요. 깜빡 졸았어, 등기한이. 그럼 나중에 을 얘는 계약기간 끝나면 갑한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요. 당연히 1억 받아야지. 경감은 자, 보세요. 을밖에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억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을 앞으로 1번 등기 해놨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가서 돈 빌렸어요. 1억 원 빌려오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병 얘는 이제 1억 원 빌려주기 전에 등기부 떼봐요, 안 떼봐요? 딱 떼봤죠. 근데 전세금이 얼마로 돼 있어? 7천 들어있잖아요. 아, 7천이구나 믿고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 을은 1번 전세권자, 병은 2번 저당권자예요.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법원은 제일 먼저 을에게 얼마를 배당해요? 1억 7천. 7천이죠. 이때도 1억 그래버리면 저 병이 보호가 안 돼버려요. 7천 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 보세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을한테 7천만 원을 주면 을이요. 7천만 원. 아, 예. 그리고 얼른 받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티라고? 버티 밑으로 다 내려갈 건데? 얼른 받아 마라. 얼른 먼저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본 이유가 여기가 이제 민법 137조가 나와야 돼. 민법 137조. 자, 민법 137조 제목이 뭐예요? 일부무효법리. 들어봤죠? 자, 다시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뭐다? 전부 무효예요. 이거예요. 뭔가 하면 법원에서 보세요. 법원에서 을한테 원래 받을 돈 1억이죠. 7천원을 주면은 을은 꼭 받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죠. 원래 받은 게 1억이잖아요. 그럼 을은 버텨도 돼. 그래서 일부무효는 원칙이 전부무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을 얘기 보세요. 예.
법원서 7천만 원 주면 얼른 받을까요? 버틸까요? 버티면 다 내려간다 밑으로. 한 개도 안 남아. 그러니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이게 뭔가 뭐예요? 137조가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이 전부무효입니다. 근데 일부분에 하나요 유효라는 가상의 의사가 있을 때, 가상의 의사란 말이 저 말이에요. 을이 7천만 원 받겠지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일부무효를 적용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을은 7천만 원 받아갈 겁니다. 그때 이제 7천만 원으로 유효를 해주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1억 누가? 나머지 1억은 이제 병이 받아야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결론은 요게예요. 결론은. 그럼 양적 불일치는 사건이 두 개인데 둘 다 어느 부분 한도로 유효하다? 둘 다 적은 부분 한도로 유효한 거지. 결론은 그거예요. 양적 불일치는 일단은 원칙은 적은 부분 한도로 유효하다. 근데 이제 여기가 시험에 뜨면 헷갈려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에요. 뭐가 뭐보다 클 때, 뭐가 뭐보다 작을 때, 어느 막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결론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137조는 좀 나중에 민법을 좀 더 공부하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만 이렇게 했다.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얘 원래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근데 7천만 원밖에 못 받았죠. 이제 또 와서 잠깐 찾아오세요. 을 불쌍하대요. 어떻게 좀 해달래요. 자, 을 3천만 원 누구한테 받아요? 자, 갑한테 받아야 되는데 갑이에요. 지금 건물도 지금 경매된 마당인데 얘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 심양을 왜 가? 심양은 쓸데없이 이때 등기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뭔가 하면 등기간이 등기부에 1억 원 적었으면 1억 원 다 받을 수 있었죠. 누구 때문에 못 받았어요? 등기간 때문에. 근데 등기한 얘는 국가 공무원 아니에요. 이때는 등기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국가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 자, 왜 그렇게 띨띨한 애를 등기한 시켰니? 그 소리예요. 그럼 국가는 등기한에게 이제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갚아줘야지. 요게 이제 국가 배상이지. 그럼 봐요. 국가는 뭐 죄 진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등기한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이제 등기한이 국가가 등기한에게 야, 너 왜 잘못 적었어? 3천만 원 내놔. 그럴 수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구상권이야. 그럼 등기한 얘 이제 안 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천만 원 내야지. 자, 그럼 봐요. 자, 등기한 업무 시간에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3천만 원 내면 그건 큰 죄예요? 죄는 죄지. 자, 근데 3천만 원은 원래 누가 갚을 거? 이거 또 들어갈게. 이것도 구상권이에요. 대신 갚았으니까. 다행히 갑이 다행히 3천만 원 어디 짱 박아놓은 거 있더라. 그럼 받아오면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들어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요. 요게 이제 뭔가 하면 민법 사례 푸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제 민법 사례 푸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출연자를 쭉 다 적어요. 출연자를. 그리고 한 바퀴 빙 돌려서. 이 더 이상 이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법조정의가 실현됐다.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또 찾아봐야 돼. 어딘가 또 누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민법 사례니까 이제 민법 사례 푸시고. 자, 기억하세요. 결론. 양적 불일치는 자, 둘 중에 어느 부분 한도로 보호한다? 적은 부분 한도로 보호한다. 일단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원칙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원칙은 법률행위랑 등기랑 일치를 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때요? 보니까 법률행위랑 등기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만약에요. 행위 변동 과정, 행위 태양이 약간 불일치하면 다 무효 그래요? 문제 있죠. 그때가 이제 요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유효 요건을 완화시키자 이렇게 나와요. 유효 요건의 완화. 뭔가 한번 다시 보세요. 원래 등기는 여기 법률행위랑 등기가 일치를 해야죠. 근데 유효권 아파트 여기는 뭔가 하면 양자는 일치해요. 근데 이제 행위 변동 과정, 행위 태양이 약간 불일치할 때 그때 이제 유효권을 좀 이제 완화시키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또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많이 들어봤죠. 중간 생략 등기 첫 번째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자, 무슨 뜻? 뭘 또 놀래? 중간이 생략된 등기.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이게 처음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거 판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80년도예요. 80년도. 80년도 초반. 갑이란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 땅을 몇만 평 가지고 있습니다. 자, 80년 초반 강원도 산골 땅 평당 얼마나 할까요? 10만 원? 많이 해야 몇백 원이야. 이때는 그랬어, 이때는. 자, 이거 말하면 또 웃으시는 분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전라도 광주 쪽에 땅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물어봤어요. 땅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물어봤더니요, 연세께 있으세요. 80년 1월 1일 날 담배를 끊었대요. 금연. 근데 그랬더니요, 그래서 80년 1월 때 담배 끊으면서 그 담배 끊는 돈으로 땅을 샀대요.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때는 됐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 전라도시 외곽에 있는 땅 있잖아요. 담배 한 갑이 한 평이었어요. 한 갑이 한 평. 땅 한 평. 그럼 1년에 땅을 몇 평씩 사는 거예요? 365평. 그렇게 10년을 샀대요. 10년간 살 수 있더래요. 10년간? 원래 있는 집안이지. 근데 하면서 그게 되더래요. 그러면 담배값만 샀겠어요, 땅을? 한 갑이 한 평인데? 그래서 지금 그 당 2000년 초반, 초반인데 그 당시에 보니까 전라도 광주 시내 땅이 몇만 평 있어요. 그게 그때 산 거래요. 그 당시 그랬대요. 그래서 시내 안쪽은 딱 담배 한 10갑이면 땅 한 평 샀대요. 외곽은 땅 한 평이 한 갑이었대요. 그때 그랬어요. 봐요. 그럼 이제 봐요. 갑이 이제 80년 초반인데 강원도 산골에 땅이 이제 몇만 평 있어요. 막 생활이 그럼 이제 여유로워요. 그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의리 딱 왔어. 야, 네 땅 나한테 팔어. 자, 시세 3배 줄게. 자, 시세 3배 준대요. 팔아요, 말아요? 팔아야지. 매매계야.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중요한 게 갑이 딱 그래요. 너 근데 계약서에다가 내 이름 쓰면 땅 안 산다. 계약서에다가 갑의 이름을 쓰면은 땅 안 산대. 매매계약서인데. 그럼 갑을한테 땅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3배 준다는데? 3배. 3배 준대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쭉 적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요. 계약서를 쓰는데 매수인 칸을 빈칸으로 적어요. 이걸 80년도에 그렇게 불렀어요. 빈계약서라 불렀어요. 빈계약서 딱 쓰고 을이갑에게 이제 대금을 주고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을이 빈계약서 딱 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지났어요. 그랬더니요, 갑의 토지에 대규모 휴양시설, 리조트 콘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대명 콘도 사건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을갑이 형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빈계약서에 매수인을 누구로 적어요? 아까 매도인은 갑이었죠. 근데 매수인을 누구로? 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어떻게 해? 갑에서 병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근데 문제.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이 갑의 토지가 지금 대규모 휴양시설, 리조트 콘도가 됐죠. 그럼 지가는 1,000원짜리가 얼마나 갈까요? 응?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1,000원짜리가 58,000원까지 가요. 58배 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가 갑에서 이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갑을병 중에서 이제 배 아픈 게 누구예요? 왜 배가 아파? 너무 싸게 팔았죠. 그래서 병이 이제 갑이 법원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 의리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갑이요. 내가 분명히 을한테 팔았는데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요거예요. 등기 주체부 일치. 아까 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다. 자, 근데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어요? 여기 을병사에 뭐가 있어요? 매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지. 근데 보세요. 뭔가면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등기부에는 원래 권리 전 과정이 다 나와야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는 원칙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주의하세요. 근데 요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왜 무효예요?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으니까 원칙은 무효다 그 말입니다. 원칙은. 근데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렇지만 삼자 합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유효하다. 자, 삼자 합의가 뭐예요? 갑을병 셋이 합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그랬더니 갑 뭐라 그래? 안 했다. 버텨야죠. 또 나와요. 또. 자, 또는 순차적 합의도 유효하다. 순차적 합의는 뭐예요? 자,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과 병이 합의하고 그때는 유효하다. 그랬더니 갑 뭐라 그래요? 안 했다. 버텨야지. 자, 또 나와요. 좋다. 그러면 합의라는 거 이거는 이제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묵시적 합의가 뭐예요? 말 안 하고 뭐 했는데? 뭘 인정했는데? 매매 뭘? 그치, 빈계약서. 요거 줄 때 여기다가 다른 사람 쓸 거 알았지? 그 소리예요. 이게 묵시적 합의입니다. 그때 이 감 뭐라 그래? 몰랐다. 끝까지 버텨야 돼 지금.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합니다. 법학의 생명은 논리예요. 논리가 맞아야 돼. 보세요. 원칙은 무효죠. 근데 삼자합의나 순차합의였을 때는 그때는 유효하죠. 또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가능하죠. 여기까지 합의 논리가 딱 맞아요. 근데 갑이 하도 버텨요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나와. 좋다. 그럼 이제 합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없다 할지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이게 또 무슨 또 개풀뚜껑 소리였대요.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봐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넘어간 걸로 보죠. 또 매매계약 있었죠. 병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합의 없다 할지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좀 비판을 좀 받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물고 늘어졌으면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무효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판례가.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막판에는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자, 혹시요 그 국무총리도 하고 대법원 판사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그런 이모 대법관 있죠? 이게 그 양반 판례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100대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잘된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중간 해약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함으로 유효 끝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합의라는 논리를. 이거 팔 때는 당연히 알았다 그렇게 끌고 간 겁니다. 좋은 판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너무 오바했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80년도에 아까 80년도입니다 그랬죠? 자, 갑을병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을병 셋 중에 솔직히 말해서 돈 번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세금은 누가 내요? 갑이랑 병만 내죠? 을은 세금 내 안 내? 안 내. 그래서 80년도에 얘를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라 불렀어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돈은 혼자 다 벌었는데 세금은 한 개도 안 내요. 그러면 80년도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명 떠오르죠? 내가 누구라 말을 못해. 요게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죠. 무효라고 판결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을은 병한테 돈 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토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이때는 없었습니다. 양소에서 85년 호출 후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취득세만 나왔겠죠. 취득세만.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판례입니다. 판례고 또 보세요. 자, 90년도에 들어서 그거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게 90년도에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보세요. 그러면 자,
갑의 토지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받고, 허가 먼저 받고 매매계약 체결해야죠. 허가받고 계약하고 등기하고 또 팔면은, 팔라고 그러면 허가받고 계약하고 등기해야죠. 근데 을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허가를 못 받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또 적어야지. 빈계약서 딱 적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병을 발견하면 이제 허가를 갑에서 병으로 받고 그 다음 계약하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죠. 이거는 토지걸 허가구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토지걸 허가구역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했다. 이 등기 효력은 뭐예요? 이거는 절대 무효야. 근데 뭐예요? 이거 왜 절대 무효예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흔히 말하기는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까 이건 제가 80년도입니다 그랬죠. 요거는 90년도예요. 이 사람들 아까 다 어떻게 됐어요? 90년도 때. 다 쫓겨났지. 요 자리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새끼복분이 막 대거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대검 판사가 새끼복분이 겁나요 안 나요? 무효야. 논거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판례를 정리를 해줘.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이제 중간생 등이고, 여기 토지걸 허가 있죠. 토지걸 허가 요거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요거는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판례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판례를 정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판례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현재 시험 보러 가시면 요 판례를 물어볼 때는 그렇게 적어져요. 부특법에 따른 이렇게. 부동산 등기 필요집법, 부특법에 따른 중간생각 등기 이렇게 나오면 요 판례예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요 말 나와요. 토지걸 허가제 이렇게. 판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정확히 자르셔야 돼. 시험에 매년 뜨는 판례예요. 매년. 그래서 그 책에서 이거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책에서 보시면 자 219페이지 제일 끝에 거기 중간생각 등기라고 쭉 돼 있죠. 지금 거기 있는 게 다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다른 거 갖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중간 생각 등기 나왔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모두 생략 등기. 자, 또 이제 보세요. 모두 생략. 자, 무슨 뜻? 모두 다 지운 거예요? 모두 머리 등기부의 머리 부분이 생략된 등기. 머리 부분.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보세요. 갑은 보존 등기해야 소유자,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 원시취득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갑은 이제 신축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앞으로? 그때는 갑 앞으로 등기하고 넘겨야죠. 근데 갑이 끝끝내 등기 안 해. 을한테 딱 그래요. 야, 가서 네가 그냥 등기해라. 그래서 이제 을이 가서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문제. 원칙은 누가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갑 앞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죠. 그 등기부에 누구 등기 없어졌어요? 갑의 등기 없어졌죠? 그게 이제 여기가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자, 또 보세요. 앞으로 흔히 이제 보세요. 자, 민법 판례든 뭐든 보다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무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무슨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매매 있지. 을 앞으로 등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또 그럼 이제 보세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하다예요. 등기는 유효. 봐요. 갑이 미등기 전매했죠. 미등기 전매 발각이 돼가지고 갑과 을이 세법상 제재받는 거. 요거는 변론이에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등기는 유효하다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해도 되죠? 유효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나중에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는 그건 변론이에요.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자,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세포상 제재는 없어진 게 아니고 변론입니다. 그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요거 나와요. 다른 원인.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자, 다른 원인. 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자, 보세요. 아버지는 A고 아들은 B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토지를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죠. 계약서를 뭐로 적어야 돼? 매매. 그럼 이제 매매로 써서 소유권을 넘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군요. 이제 아들 B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는데 이게 원래 등기 원인은 뭐예요? 증여죠. 근데 등기부에 뭐라 적었다? 매매로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매매로 기재한 요 B의 소유권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또 봐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또 나왔죠. 보세요군요. 자, A, B 사이에 증여든 매매든 법률행위 있다 없다? 법률행위 있잖아요. 이렇게. B 앞으로 등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에요. 부합한다. 근데 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하다예요. 나중에 증여가 발각이 돼가지고 AB가 세법상 제재받는 거 요거는 변론입니다. 이것도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따져보셔야 돼. 또 이제 보셨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우리 그거 나와야죠. 무효등기의 유효. 자, 무효등기 유용인데, 자, 또 이제 보세요. 여기 또 잘라요. 여기는, 자, 표제부의 유용이 있고, 표제부의 유효. 그 다음 이제, 권리 유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표제부 유용.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갑이 이제, 갑소유 건물이에요.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갑은 무슨 등기해야 돼요? 멸실등기. 근데 갑이요, 멸실등기 안 해요. 안 하고 뻗뜨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딱 짓고, 옛날 똑같은 건물을 짓고, 옛날 등기부를 그냥 쓰자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노란 건물은 옛날에 하얀 건물과 똑같은 건물, 별개 건물. 별개 건물이죠. 그럼 보세요. 이때는 옛날 등기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렇게. 요게 여기서 표제부 이용,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요거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 봐요. 건물이 외관은 똑같죠. 근데 옛날과 똑같은 건물이 별개 건물이에요. 이때 이제 갑은 무슨 등기해야 돼? 멸실 등기를 빨리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새로운 건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자, 권리 이용인데, 자, 권리 이용. 권리 이용은 흔히 이제 요거 많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려오고 갑으로 저당권 설정을 딱 해놨어요. 아, 갑이 이제 1억을 빌려오고 저당권을 해놨다. 을이 저당권자. 근데 그 후에 갑이 을에게 이제 1억을 변제합니다. 1억을 변제를 딱 하면 을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아니도 무효? 그렇죠. 변제로서 원인이 소멸했죠. 당연 무효입니다. 근데 아직 말소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후에 갑이요. 돈이 또 필요해. 그래서 1억을 다시 빌려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갑이 딱 그러겠죠. 야, 그냥 등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 등기 쓰자.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돼. 왜? 어차피 을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되죠. 근데 문제, 첫 번째고, 또 하나 보세요. 이제 갑이 A한테 1번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갑이 B한테 2번 저당권. 1번과 2번. 됐죠? 근데 그 위에 갑이 A한테 변제했습니다. 변제를 딱 하면, 보세요. 자, A의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아니도 무효? 아니도 무효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무효가 딱 됐는데, 그러면 B의 등기는 순위가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올라갔죠. 우리는 순위 승계 원칙이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아직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위에 A가 갑이 또 필요하죠. 1억을 다시 빌려옵니다. 그럼 이제 갑이 그럴 거예요.
등기하지 말고 그냥 A가 이제 그러겠죠. 옛날 등기부 그냥 쓰자. 돼요 안 돼요? 왜? 자, 되살려 쓰면 순위가 밀려버리죠. 그래서 요 B를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B를 이해관계인. 그러면 자, 권리등기용은 언제 인정한다? 그렇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각종 판례들이에요, 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파트도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이렇게요. 보통 등기법의 1개, 또 민법의 한 2개 정도 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판례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판례 이렇게 결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요. 지난주에 이제 1장을 3개 봤죠.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등기의 의,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 그 다음에 등기의 대상 3개 나왔고, 오늘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 나왔습니다. 경감은 그래서 총칙 파트를 지금 수업을 5시간 동안 수업을 했어요. 5시간을. 근데 5시간 수업을 했는데 시험 보러 가시면 등기법에 2문제 나와요. 참 미친 됐죠. 2개 맞추라고 수업을 5시간 동안 수업을 했다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뭔가면 지금 총칙 파트 여기가 뭔가면요.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 파트예요. 물권 때문에 설명 더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 반드시 민법책에서 물권법 총론이 있죠. 거기 읽어보셔야 돼. 거기를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현재 이제 보세요. 우리 수업에서 지금 한 부분이 시험 보러 하시면요. 민법 시험에 보통 한 5문제 나와요. 이제 민법 때문에 설명 더 드린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2장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